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올해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느라고 너무너무 애쓰시고 항상 노력하시고 계시는데 또 매년 이렇게 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하고 인권 교육을 할 때 보니까 아이들에게 굉장히 따뜻하게 아이들을 많이 품으시면서 잘 생활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는 인권 강의라는 것을, 인권 교육이라는 것을 매년 의무 교육화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의무 교육화를 했을까요? 인권은 선생님들이나 저의 세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분명히 그 당시에도 대한민국은 유엔에 가서 인권을 잘 아동의 권리도 잘 지키겠노라고 약속에 사인을 하고 오고 대한민국도 유엔에 가입하면서 인권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잘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에게 인권에 대해서 교육한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심지어는 예전에 초등학교 때는 이제 많이 인권을 발견하고 인권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기초조사, 우리 가정조사를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예전과 지금을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국민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면,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했으니까요. 국민학교를 시작하면은 가정 기초조사를 볼 때, 정말 인권 침해적인 일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곳에 어떤 일까지 있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가정에 가전제품까지도 체크하는 칸이 있었습니다. 학부모의 학력, 그리고 직업뿐만이 아니라 너의 집에 냉장고가 있느냐 없느냐, 너의 집에는 전화기가 있느냐 없느냐, 너의 집에는 또 뭐가 있었을까요? 세탁기가 있느냐? 자동차가 있느냐? 학생이 아동 청소년이 학교를 다닐 때 그 집안에 가전제품으로 인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데 학교에서 조사는 그런 것까지도 있었다라는 거죠. 불편해. 이런 것까지 들어가다니 해서 점점 사라졌지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의 보호자의 학력, 보호자의 직업을 조사를 했었다는 거죠. 이제 보호자의 직업이나 보호자의 학력도 빼야 한다. 보호자의 연락처는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활용 동의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학교에서 수집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한테 어떠한 일이 비상시에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학교에서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할 수 없죠. 아동을 보호해야 하니까. 근데 그 밖의 것들, 학교라는 장은 아동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그리고 학습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또 다른 사회를 만들고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는 곳에 보호자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가 있는 게 불편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그룹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조사가 있을 때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유엔에서도 그럴 때 좀 부끄러운 일은 대한민국은 2019년 유엔에서 보고서에 대한 결과를 보내줬어요. 우리가 유엔에서 가입을 하고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잘 지키겠습니다. 사인을 해서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인을 하는 순간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동 보호에 대해서, 아동 학대에 대해서 있으면 아동 권리 침해이고 그게 바로 아동 학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게 형사민사 사건으로 접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접수가 돼서 아동 학대가 있을 땐 처벌도 이루어지는데 대한민국은 유엔에 가입했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사인을 했고 그리고 3년에서 5년마다 보고서를 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아동의 권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보고서를 내고, 유엔에서는 보고서 받고 너희들 잘하고 있구나가 아니라 와서 다 보면서 시찰을 하면서, 우리 그룹홈도 그렇고 복지시설이
평가도 받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평가를 할 때 유엔에서 2019년도에 5차, 6차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대한민국은 아동 혐오 국가인 것 같습니다라는 평가 보고서를 결과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아동들이 쉴 권리, 놀 권리에 대한 보장이 잘 되어 있지 않고 아동들이 학교에서도 성적 학대나 이렇게 학대를 받는 나라이다. 그러니까 혐오 차별이 심한 나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지만 혹시 제가 여기에 인권을 발견하다라고 해놨잖아요. 혹시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사용한 말이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말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말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늘 재발견을 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을 발견하다라는 말과 함께 밑에 인권의 땅에서 우리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림 한 장을 갖고 온 게 이렇게 둥글게 손을 잡고 서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릴까? 우리 안에는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그룹홈 안에는 아이들도 있고 종사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종사자와 아동들, 청소년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평등하게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권교육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너무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일에 불감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기하는 시간이라고 선생님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권을 발견하려고 보다 보니까 인권이라는 안에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로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권을 이야기하기, 우리 나와 함께 있는 우리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을 알고 인권을 발견하기에 앞서 나의 권리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럼 그 앞서 또 나는 누구일까? 우리 선생님들이 본인을 우리가 만나서 했다면은 소개하는 시간도 갖고 할 텐데 선생님들 이 교육을 들으시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 수첩이나 아니면은 말 그대로 우리 사무실에 포스트잇 많이 있잖아요. 포스트잇으로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고 적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 포스트잇이 여기 있을 때 나는 뭐 이름은 누구다. 이름은 누구다. 나는 이렇게 불릴 때 기분이 좋다. 뭐 별칭이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난 이렇게 불릴 때 좋아. 우리 그룹홈의 아이들이 사실은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들도 있었고 아동들이 있었고요. 제가 볼 때 삼촌이라고 부르는 아동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또 어떻게 불릴 때 좋을까? 뭐 이모, 엄마, 삼촌, 아니면 선생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내가 불렸을 때 기분 좋은 말, 불릴 때 기분 좋은 말. 이런 말, 이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했을 때 행복한 거. 난 이럴 할 때 정말 신나. 신나는 건 뭐였을까? 신남을 좀 찾아보세요. 우리 뭐 일상이 뭐 맨날 그렇죠. 뭐가 그렇게 신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신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신나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또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이러면서 나는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최경란입니다.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어땠으면 좋겠는지를 쭉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제가 써놓은 거죠. 저는 최경란입니다. 그쵸? 저는 최경란이고 그리고 도깨비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왜일까요? 제가 대전에 있는 거 우리 선생님들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대전에 살고 있는데 천안으로 와서 교육도 하고 때로는 서산에 가서 교육도 하고 우리 그룹홈 선생님들과 아동 청소년을 만날 때 말고 또 다를 때는 어떻게 하냐. 뭐 멀리는 제주도, 위로는 강원도 이렇게도 가고 요즘은 최근에는 선생님들이 이 교육을 정확하게 언제 들으실지 모르지만 최근 2022년 5월에서 7월 이쯤에는 매주 한 번씩 서울을 와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는, 그래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도깨비처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를 도깨비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개인적으로는 도깨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왠지 도깨비가 저 앞에 딱 나타나면은 금 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저의 소원을 들어줄 것 같은 생각. 그래서 누군가 앞에서 소원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소원이 인권적인 소원일 수도 있고, 뭐 상담을 하기도 하니까 심리정서적인 소원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저는 도깨비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본인을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생각하는 시간이 우리 선생님들이 근무하면서 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아동들, 아동 청소년들하고 함께 있고, 아동 청소년들이 학교를 갔을 때도 다른 업무를 보시고, 아동 청소년들이 학교를 하고 집으로 왔을 때 또 다른 업무에, 그래서 24시간 근무 체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선생님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잠시 2분만이라도 선생님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 2분 드릴게요. 제 앞에 시계가 있으니까 선생님의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죠, 선생님들? 어떻게 써보셨습니까? 선생님들을 만나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기네요. 네. 이렇게 선생님들이 선생님을 정의하고 나는 누구인가? 내가 그래서 우리 그룹홈에서 근무를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고, 이곳에서 나는 내가 존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며, 그리고 내가 평등한 사람이구나. 선생님들이 인권적인 생활과 인권적인 근무 환경이 있어야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그 인권을 발견하는 장으로 확대할 수 있다라는, 확장시키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하고, 자주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했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 행복 추구권. 나는 행복한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가? 그래서 우리 모두 행복한가? 우리 그룹홈은 인권을 서로 누리면서 인격적인 만남을 하면서 행복한 곳인가? 행복한 집인가를 바라보시고 누리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확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때, 인권. 굉장히 오랜 시간 몇 년을 걸쳐서 들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권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인권은 무엇일까요? 인권이란? 생각해 보세요. 인권이란?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나 성인들도 제가 현장에서 질문을 드려요. 인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교과서적인 대답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인권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당연히 갖는 권리요, 인간의 권리요, 누구나 갖고 있는 권리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 인권, 그럼 우리는 사람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했는데 나는 그곳에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그 권리가 어디에 있었을까? 내가 오늘 누린 권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 이 교육을 듣는 이 시간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권리를 누리고 계셨을까요? 어떤 권리를 향유하고 계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때 뭘까요? 라고 본인한테 질문을 하면서 갑자기 인권이 뭐예요? 라고 재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글자와 교과서적인 사전적인 의미의 인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마땅히 누려야 한 권리,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한테 빼앗길 수 없고 나눠줄 수 없는 권리, 당연히 갖고 태어났어요. 이렇게 표현은 하는데 그 권리가 무엇이냐고 이야기할 때 표현하지 못한다. 그럼 인권을 알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어디에서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닌데 마치 테스트를 보는 것 정답을 외우듯이만 알고 있었던 것 아닐까? 우리가 몇 해를 거듭하면서 인권을 배울 때 우리 삶 속에 인권적인 삶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인권이 무엇이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갑자기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인권이란 나의 정의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들한테 사전적 의미를 바꾸세요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권은 우리 사람이 사람답다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자유권에 대한 해석이 문헌적인 해석이 아니라 나는 자유롭다는 게 어떤 것일까? 예를 들어 아동은 우리 선생님들도 알고 계신 생존권이 있죠. 생존권. 그리고 아동은 발달권이 있어요. 그리고 아동은 보호권이 있고요. 또 아동은 참여권이 있어요. 아동의 모든 권리 안에 이렇게 생존하고 발달하고 보호하고 참여하는 거. 이게 불가분성의 원칙에 의해서 얘가 하나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식사를 하는 거에 안에서도 생존하고 발달하고 보호하고 참여하는 권리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한테 있는 권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살아있는 사람한테 인권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나의 생존권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도 나의 생존권을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 잘 지켜지고 있구나. 오늘 아침에 내가 식사를 했나? 나의 선택에 의해서 오늘은 별로 밥을 먹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아침 식사를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아침 식사를 하고 싶은데 누군가에 의해서 식사를 못했다. 이러면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생활형 인권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의 권리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나는 나의 권리를 향유할 때 다른 외부의 자극과 외부의 침해로 인해서 내가 인권적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그룹홈 안에 있는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인권 옹호자로서 생활을 하시는데 나는 인권 옹호자로 있으면서 옹호자의 역할만 아니라 나의 권리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 권리가 무엇이고 우리 아동들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폭넓게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문헌적이고 정의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생활 안에서 찾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인권이 무엇인지를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기억하고 누리고 그래서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나는 내 시간을 짬을 내서 세계인권선언문에 휴식할 권리도 나와 있잖아요. 열심히 일한 우리는 이제 곧 여름휴가도 올 텐데 우리 간간히
뭐 겨울 휴가를 하실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짬짬이 내는 휴가 이런 휴가도 내가 열심히 일을 했고 열심히 또 쉬어야지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우리는 일만 하진 않아야 되거든요. 이런 권리들을 다 누리고 있는지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권리만 지켜주고 옹호해주면서 나의 권리를 다 놓치고 다 빼앗기고 나눠줄 수 없다고 했는데 마치 나눠주듯이 나의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선생님들 우리 사회복지 용어에서 번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진돼서 지쳐서 우리 아동 청소년들 우리 그룹홈 안에 있는 우리 아동 청소년들 지원해주지 못하고 옹호해주지 못하고 연대해주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들의 권리도 충분히 지키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감이 안 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때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룹홈에 선생님들이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이거는 이따 저녁에 오후에 우리 학생들, 아동 청소년들이 오면은 요걸로 해서 한번 이렇게 빙고 게임을 한번 해서 우리가 인권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인권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권은 존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존엄성을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평등하게 있는 것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그룹홈 안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그의 존엄을 인정하고 평등하게 그리고 의사표현 같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인권이에요? 사실은 아이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지난번에서도 했는데 선생님 왜 자꾸만 인권으로 이 얘기해요? 우리는 일상이 그냥 인권적인 삶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빙고 게임 하자.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는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볼래? 혹시 불편한 단어로 생각해 볼래? 하고 주제를 선생님이 따로 이야기하시면서 빙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하면 떠올리면은 인권을 잘 지키는 단어들도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권하면은 자유가 떠올라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단어로 떠올릴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단어로 할 때 침해라는 것도 인권 침해 이렇게 해서 인권 침해, 차별 이런 말로도 떠올라요 하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생활하면서 나한테 행복한 거 행복한 단어로 이야기해보자. 불편한 단어로 이야기해보자. 나를 인정해준 단어로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긍정성을 갖고 있는 우리를 지켜가는 우리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지켜가는 단어와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인권적이고 자유로운 걸 침해하는 단어를 구분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게 있을까? 또 구체화할 수 있거든요. 차별에는 어떤 차별이 있었을까? 하고 물어보면은 뭐 인종차별이 있을 수도 있고 사는 곳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성적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도 있고 생김새로 대한 차별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차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트지를 갖고 그냥 굳이 시트지 아니어도 A4 용지로 이면지로 칸을 만들어서 우리 아동 청소년하고 아니면 선생님들끼리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떤 단어들이 훨씬 더 많이 떠오르나.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 이렇게 떠올릴 때 왜 우리는 한쪽으로 혹시 치우쳤다면 치우쳐 있을까? 긍정적인 단어를 원해서인가 누리고 있어서인가? 부정적인 단어 역시도 이제 그만 멈추게 하고 싶어서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가 오는 것들에 대해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안 된다고 옹호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것을 또 구분해서 나눠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서 생각하면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권 교육을 받을 때 그냥 아이디어가 생각나시면 선생님들이 아동 청소년들하고도 해보고 선생님들끼리 회의할 때도 한 번씩 해보셔가지고 이기신 분이 차 사는 거? 우리 자꾸만 한국 사회에서 진 사람이 뭔가를 하는데 이긴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해보는 거? 이런 걸로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권리가 노출되어 있구나. 이렇게 누리고 있구나. 이것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인권 빙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에 대해서도 이제는 앞에 부분을 쭈루룩 이렇게
첫 시간은 서두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에서는 또 어떤 걸 알고 싶은가? 본인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아까 자신을 나는 어떻게 불릴 때 좋은지 생각하신 것처럼, 그리고 내가 정리되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는데 나열하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인권 교육에서 난 이걸 알고 싶다. 그러기 때문에 인권 교육을 받을 때 이런 걸 난 더 기대한다. 그러기 때문에 인권 교육에 있어서 내가 인권에 대해서 우리 삶에서 확장되기를 나는 바란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목표를 갖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정리가 되시면 우리 그룹홈 안에서 우리 공동체의 권리적인 생활을, 규율을 만드실 수 있을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길잡이가 돼주시고 알려주실 수도 있고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고 선생님들의 의견도 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목표, 목적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이게 뭐라고요? 인권이잖아요. 그쵸? 이게 인권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게 조금 한 발짝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래, 나 사람이야. 나 인간이야. 선생님들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해보세요. 제 이름이 최경란이니까 최경란이 최경란답게 살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각 선생님들이 본인의 이름을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데에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최경란을 들어가겠죠. 최경란이 최경란답게 살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조금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하고 느낌이 조금 달라지기도 한다고, 저도 그랬지만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그러셨거든요. 제가 어느 날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동 청소년한테도 성인에게도 해봤을 때 느낌이 다른데요? 라는 피드백이 훨씬 더 많았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와 본인의 이름이 직접 들어가니까 나다운 게 뭐지? 그럼 나는 어떻게 누려야 되지? 하고 스스로한테 인권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선생님답게 살기 위해서 근데 아무 조건 없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래요. 아무 조건 없이. 마땅히는 조건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룹홈에 있어서 무엇인가 차별받고 당신네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조건을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내가 누릴 권리가 무엇이지? 우리 아이들이 누릴 권리가 무엇이지?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데 우리는 혹시 조건이 있이 차별받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문구 하나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나답게 산다는 거. 이러면 다름이 확 다가오잖아요. 내가 나답게? 너는 너답게? 우리는 우리답게.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게 다를 수도 있겠구나. 좋아하는 게 다를 수도 있겠네. 영화를 보러 갈 때도 취향이 다를 수도 있겠네. 그러면 우리 혹시 아니야, 우리는 한 공동체니까 같은 영화만 봐야 돼가 아니라 듣고 너무 의견이 다를 때는 극장에서 다른 영화를 보고 앞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나? 다름이 있구나를 바라볼 수 있는 용어가 본인이 직접 그곳에 참여할 때예요. 그래서 내가 나답게 직접 이름을 넣어서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넣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넣어서 그 아이를 떠올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이 최경란이면 최경란이 최경란답게 살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경란이는 무엇을 좋아했었지? 경란이 무엇을 할 때 신났었지? 경란이가 불편해하던 건 이거였는데? 이런 것을 떠올린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있는 권리가 아니라 가까이 생활 중에서 나에게 적용되는 내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 내 피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옷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옷이 아니라 내 옷을 입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얘기 못 했잖아요. 왜? 그닥 오래되지 않았어요. 약 75년 정도 전부터 지금의 인권을 이야기했고, 근데 그때 마침표를 찍진 않았거든요. 인권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쉼표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은 뭐 진행 중 ing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세계 인권선언은 30조로 이야기를 했지만 아주 작은 약속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주 작은 약속. 내 이웃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곳, 잘 심도 있게 찾아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도 실천해야 한다. 그곳에서도 인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최소한의 약속인 30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1차, 2차 세계대전 후예요. 전쟁은 국가가 개인에게 인권 침해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동입니다. 국가와 국가가 전쟁이 일어날 때 막 전쟁이 일어나면 그 안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것은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이권을 위해서 국가 간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 국민이 그 안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고, 그 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집이 부서져서 안전하게 잘 공간이 없어지고 가족이 헤어지게 되고 다치게 되고, 지금도 세계 어느 곳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깨지고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러시아 이제 멈추세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 국가에서는 평화를 위해서 피켓 시위를 해주거나 난민 신청하시는 분들을 받아들여서 학교를 다닐 수도 있게 해주고 안전하게 쉴 수 있게도 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바로 인접 국가는 아니지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국민들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모두 찬성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곳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도 반격을 통해서 포탄이 날라오고 하면은 그곳 어린이들도 그곳 국민들도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전쟁이 멈춰야 한다. 우리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피켓 시위를 통해서 평화 시위를 통해서 이제 전쟁 멈추세요. 누군가의 전쟁을 멈추는 시위에 대해서 나도 동의합니다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1인 시위를 해줄 수도 있고요. 인터넷이 있어서 인터넷상으로 시위를 해줄 수도 있고요. 인터넷 안에서 해시태그를 통해서 멈춤을 우리의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거든요. 전 세계의 많은 행사들에서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미의 파란 리본을 달고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평화적으로 전쟁이 멈추기를 요청해줘야 된다는 거죠. 유엔에서 다국적 군인을 보낼 수 없어서 군대를 보내지 않을까요? 폭력이 맞대응하면 이 폭력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건 인권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은 나중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군대를 보내서 더 막 이 전쟁이 커지면 결국엔 사람의 권리를 해치는 거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유엔은 평화적으로 그 일이 해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군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인권 선언을 하고 우리가 약속을 했거든요.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서 사람들이 약속을 했지만 약속이 자꾸만 깨어지고 있고 약속을 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아예 다른 사람도 안 지켰으니까 우리도 지키지 말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안 지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화적으로 표현을 하고 우리는 우리 생활에서 인권적인 삶이 무엇이고 그 인권을 잘 누리고 있을 때 우리 모두가 권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알고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권의 개념이 그럼 이 1차,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인권에 대해서 전혀 없었냐? 그렇진 않았거든요. 우리 역사 속에 있었어요. 천부인권이다. 하늘에서 주었다. 근데 하늘에서 선물처럼 주었다고 했을 때는 좀
다른 해석이 있었죠. 계급별로 권리를 달리 이야기하고 권력을 권리로 표현도 하고 그래서 정리된 현재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전쟁 후에 나온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문화도 살펴가면서 우리 인권은 각 나라의 문화를 무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잘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남녀 차별에 있었을 때도 예전의 문화 그리고 지금의 문화를 해석을 달리할 때 맞아. 사회 변화의 요청을 수용하는 것도 권리지?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발견도 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인권의 개념을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존엄이라는 단어예요. 존엄. 모든 사람이 존엄함을 우리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너는 어리니까 선생님이 해주는 대로 해. 그러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겨. 자다가 떡 생기는 거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는 이런 것이 있어. 하고 이야기를 해주셔요. 인권은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는 개념을 갖고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미스터 션샤인 드라마 보신 분 많이 계시죠? 전 국민이 많이 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 않았는데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짧은 영상을 제가 보면서 이거 인권교육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장면이 있어서 가지고 온 거고 그 내용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좀 편집은 했지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소. 궁금하오. 귀하의 긴 얘기가. 아마 내 긴 이야기가 끝나면 우린 따로 떠나게 될 거예요. 조선을 떠난 건 9살 때였어. 그저 달렸어. 조선 밖으로. 조선에서 가장 먼 곳으로. 그런 내 앞에 파란 눈의 금발머리 선교사가 구세주처럼 나타났어. 그의 도움으로 미국 군함에 숨어들었고 한 열흘쯤 가면 되겠지 했는데 한 달을 갔어. 죽여라. 재산이 축나는 건 아까우나 종놈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니 손해는 아닐 것이다. 그게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조선이요. 전이었던 양반이 무엇에 놀란 거요? 양반의 말에? 아님 내 신분에 맞소. 조선에서 난 노비였어. 귀하가 구하려는 조선에는 누가 사는 거요? 백정은 살 수 있어. 노비는 살 수 있어. 잘 보셨죠? 네. 이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귀하가 구하려는 조선엔 누가 살고 있는 거요? 백정은 살 수 있어? 노비는 살 수 있어? 양반댁 교수인 이 여자 주인공을 향해서 이 남자 주인공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대사가 굉장히 인권 침해적이었어요. 죽여라. 재산이 축나는 건 아깝지만 노비들에게 본이 될 것이니 괜찮다. 사람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재산으로 봤잖아요. 우리가
이 대한제국, 조선 굉장히 오래전 일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어르신을 뵌 적이 있어요. 그 어르신은 기억이 굉장히 놀라우시더라고요. 그 마을에서 그때 노인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 마을을 간 거였거든요. 그 동네를 가서 노인정에 가서 하는데 그 어르신이 다른 어르신이 들어오는 모습에 벌떡 일어나시더니 아씨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제가 순간 아씨? 어르신은 대대로 그 여자 어르신의 집에 농사를 짓고 살았던, 그래서 아가씨라고 불렸던, 그래서 이제 아씨마님이라고 부르는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세월 동안 나는 저 집에 땅을 붙이고 농사를 지냈던 사람이야.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우리 대대손손에 해방이 되고 노예가 이렇게 신분이 평등하게 됐어도 여전히 나는 저분을 아씨라고 부르는. 그러다 보면은 선생님이 미스터 션샤인처럼 아직도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이 물어보잖아요. 귀하가 구하려는 조선에는 누가 사는 거예요? 우리한테 질문을 해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누구의 인권?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는 거예요? 누가 사는 걸까요? 우리 저소득층은 살 수 있는 거요? 장애인은 살 수 있는 거요? 아니면 여성은? 노인은? 성소수자는? 아니면 이주민은? 아동 청소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살고 있는 걸까요? 모두 다 같이 평등하게 살고 있는 것일까? 우리 선생님들은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어떤 사람이 노동자로 인정받고 잘 살고 있는 걸까? 대한민국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걸까? 생각해 보셨나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답게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살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답게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저소득층 어때요? 평등한가요? 우리는 가끔 저소득층을 향해서 이런 말들도 하죠. 저 사람들 예산만 축내는 사람. 아동 청소년 중에 특히 초등학생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잼민이? 비하하는 말 되게 많이 해요. 장애인. 그들한테는 맨날 도와줘야 한대요. 장애인이 막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거든요. 저희 안 불편해요. 비장애인은 도움을 안 받나요? 이렇게 반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 우월의식을 갖고 기울어진 시소를 대면은 기울어진 시소야. 내가 우월성 있어. 내가 도와줄까? 라는 어깨 으쓱하면서 이미 기울어진 시소에서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으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드라마를 보면서도 우와 저 배우 괜찮은 데가 아니라 이 환경이 특히 한국의 역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같은 경우는 우리의 민족 정신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비판적 사고를 갖고 볼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하고 나는 혹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도 받아들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빈곤의 덫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까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차별적 시선으로 혹시 야 벗어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제가 교도소에 가가지고 상담을 하거나 교도소에서 인권교육은 아직 안 해봤어요. 근데 교도소에 가서 상담을 할 때 거기에 재소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사회에 나가면 잘 살고 싶은데 이제 범죄 저지르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 건 하고 싶지 않은데 잘 살 수 있을까요? 저도 가능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안 돼요! 이랬을까요? 그렇진 않죠. 하실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이제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무엇을 하고 살고 싶으세요? 우리 선생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미션을 주세요. 과제를. 선생님, 상담하시는 분이시라니까? 인권도 이야기하시는 분이시라니까? 아동 청소년은 만나고 계신가요? 아동 청소년을 만날 때 특히 사춘기가 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괜찮아. 할 수 있어. 격려해 주세요. 혹시 가능하다면 어깨 한번 이렇게 토닥토닥 두드려 주세요. 저를 변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괜찮아 이런 말 한마디만 했으면 제가 사람을 향해서 칼을 휘둘렀을까요? 그 얘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형을 다 마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출소를 하셨을 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9가지 차별 사례 중에 하나, 형이 만료된 사람에 대한 차별을 멈춰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형이 만료된 사람, 본인의 판결에 의해서 그 형을 다 살고 출소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저 사람. 근데 우리가 성범죄로 인해서 특히 아동 성범죄, 성범죄를 저지른 분들이 출소할 때는 각 그 동에 올 때 그 동에서 각 가가호호 안내를 해요. 그 밖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몰라요. 근데 처음에는 출소를 하고는 보호관찰도 받고 해야 되니까. 근데 알게 되면 여지없이 저 사람은 놀램과 동시에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선 누가 인권적으로 살고 있는 건지, 누가 살아야 하는지, 지금은 누가 살고 있는지를 선생님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선생님들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